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집은 4배로 떨어진다. 일본처럼 망해가는 6곳은 집값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항상 조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가격이 비싸면 많이 떨어지고 4억대 가격이라도 얼마든지 1억으로 장기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어서 부동산이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발상을 벗어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국내의 주요 지표가 요동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뉴스타임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전화 주십시오. 여기 집은 4배로 떨어진다. 일본처럼 망해가는 6곳은. 자, 이제 이 부동산들이 추락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일본처럼 망해가는 곳.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집을 잡는 곳이라면 이런 곳들은 피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회시간에, 학교 다닐 때 사회시간에 유성도시 배웠죠? 그렇죠? 근데 신도시는 별로 안 배웠을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신도시가 130군데가 넘어요. 택지지구까지. 없던 신도시가요. 얼마나 집을 많이 지어댔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그린벨트를 허물었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미친 듯이 집을 지어놨는데 사실상 일본보다도 지금 더 많이 졌어요. 지금 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많아서 문제지. 볼래요? 자, 일본처럼 망해가는 6곳. 경기 외곽 신도시. 특히 파주, 양주, 화성, 평택. 외곽 조심하세요. 신도시. 경기 외곽의 도심도 조심하세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경기 외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포, 인천, 안산, 수원. 그 다음에 경기 외곽은 재개발, 재건축도 타산이 별로예요. 왜냐? 재건축, 재개발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 집값이 안 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품이 심한 곳들 조심하세요. 자, 어떤 입지에 비해서 비싼 곳들. 자, 이게 광역시도 이제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대전이나 울산 또는 뭐 각 도시의 도읍지들 있죠. 도청 수재지들. 이런 곳들 거기도 중심지는 쫓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외곽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계속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의 시구는 전체가 위험합니다. 왜? 인구 감소가 있으니까요. 자,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일본처럼 망해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2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중요한 내용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2년하고 23년 5월 현재 좀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 여기 보시면 자, 어떤 평가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봤더니 정책 말만 연착륙인다고 해냈지 집값 상승 전략을 펼쳤죠. 이번에도 보세요. 집값 상승 전략. 자, 그래서 지금 다 올라와 버렸어요. 부동산 매매 심리는 예전에는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합이에요. 심리가 꺾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플러스 쪽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 부동산 시세 있죠. 시세 이미 보합이고 실거래는 플러스예요. 거래량은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상당히 늘어난 편이에요. 결국 예전에는 하락, 지금은 보합. 기준금리, 시중금리, 기준금리만 놓고 본다면 지금 최악이지만 시중금리는 정부에서 찍어 누르죠. 금리 막 못 올리게. 너무 낮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은행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개입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하락이었는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시중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자, 공급물량, 입주물량 하락이에요. 다주택 매물 하락. 아직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집값 주가 이제 하락이었지만 이제는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도 뛸 거예요. 계단식으로 당분간은. 그리고 해외 집값도 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적정도 거품이 심하냐 안 심하냐. 좀 빠진 상태지만 심했고 하락. 지금도 심합니다. 거품 더 빠져야 돼요. 즉 구입 지수하고 구입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전세, 미분양, 경매. 자, 하락.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그리고 대출 관련. 지금 예전에는 대출 별로 안 해주는데 지금은 뭐 다 해주잖아요. 상승. 전반적으로 봤더니 4개 상승, 4개 하락,
두 개 보합해서 보합으로 다시 왔어요. 하락에서. 자, 이게 여름을 거치면서 상승으로 갈까요? 보합으로 갈까요? 전반적으로 이제는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신경 좀 써야 돼요. 하지만 자, 장기 집값 폭락의 마지막 포로인 이 경제가 무너진다. 물론 경제 위기가 터진 건 아니에요. 이게 찜찜합니다. 일본은 이미 사실상 잃어버린 30년으로 부동산이 완전 붕괴됐는데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통점이 인구 줄어들고 있죠. 인구 감소, 생산인구, 총인구 다 감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자, 공급 과잉. 진짜 신도시를 너무 많이 짓죠. 자, 부채 증가. 일본은 상업시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거품이 너무 심했죠. 둘 다. 자, 이게 너무나도 닮았는데 딱 하나 달랐던 게 경제였어요. 우리나라는 좋았는데 일본은 망가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보세요. 경제가 차이점이었는데 경제가 붕괴 중이라서 결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든 30년이 될 수가 있다. 자, 보실래요? 미래산 봤더니 먹거리. 아직은 우리나라 상위입니다. 하지만 추락 중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자, 경제성장률 1.5%. 아직은 플러스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죠. 추락 중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계속 추락 중이고 무역수지 13개월 연속 적자 추락 중이죠. 경제 잠재력, 즉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경쟁력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추락 중.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경제의 5대 지표 중에서. 이렇게 아직은 아직까지는 위험하다고 할 수 없지만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가버리면요. 진짜 경제 붕괴되면요. 아까 말했듯이 10억짜리가 1억 될 수도 있어요. 집값이. 집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 자랑스러웠던 이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부동산 세 가지 폭탄. 또 폭탄을 안고 있죠, 우리가. 자, 신규 택지 공급 속도전, 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려 공급 폭탄 우려라고 벌써 나왔는데, 자, 경제 폭탄, 공급 폭탄, 인구 폭탄. 먼저 경제, 세계 경제가 아직은 불안합니다. 뭐 해소된 건 없어요. 다만 경제 위기가 안 터진다는 조건으로 주가도 뛰고 집값도 뛴다는 거지. 확률이 경제 위기 터질 확률이 낮으니까. 하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물가, 금리, 성장률 아직 어느 거 하나 해소된 건 없죠. 위험 자산이 불안합니다. 자, 주식, 암호화폐, 뭐 부동산 이거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잠복됐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주요 지표, 시세, 거래량, 매매 심리가 아직 살아났다고 볼 수 없어요. 과정이에요. 공급 폭탄, 과거 1기, 2기 신도시가 집값 대폭락의 원인이었다는 거 알죠? 이제는 3기 신도시 택지주거 본청약이 남았어요. 무려 150만 가구 최대 공급 폭탄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분양을 할 텐데, 자, 입주 공급 폭탄 이걸로 인해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 이후에 총인구,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주택수는 급증하는데 저출산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요. 1인 가구만 드립다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는 20대, 60대 이상 아주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집을 잡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분들만 늘어나고 있지. 가구수 늘어난다고 집값 뛴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특히 지방하고 수도권 외곽은 위험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인생 떼부자 계획. 자, 경제 위기라도 뻥 터지면 떼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설령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내려왔기 때문에 떼부자까지는 아니래도 얼마든지 자본을 크게 불릴 수 있습니다. 볼까요? 예전에 봤더니 1991년 일본발, 그 다음에 지금 쭉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1997년 IMF,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가 봤더니 또 미국발 2013년 바닥,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발 경기 침체죠. 자, 이때 다 돈 벌었어요. 이때 한번 볼까요? 1991년 일본발 6년 동안 L자형 침체, 일본 부동산 붕괴, 플라자베로 인해서 이제 붕괴된 건데, 보세요. L자형이죠. 이렇게 쭉 빠졌죠. 그 다음에 1997년 IMF, 자, V자형 침체, 한국 부동산 붕괴됐고 코스피가 280 미쳤죠. 1000짜리가 280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보세요. 자,
V자 반등했네요. 코스피는 한참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 다음에 2013년 미국발 6년 동안의 W자형 침체, 경기도는 10년 동안 침체입니다. 한국부동산 붕괴, 코스피 938. 해보세요. W자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10년까지 서울은 약 6년, 경기도는 2020년까지 10년. 한국부동산 붕괴, 코스피 938. 세상에 거의 2000까지 갔던 게 938이면 60% 붕괴인 거예요. 2023년 코로나 기간 침체 진행, 한국 부동산 붕괴. 그렇죠? 이번에도 붕괴되고 있죠? 자, 이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 한국 부동산 붕괴, 코스피 1439. 그렇죠? 코로나 때 이렇게 터졌다가 2500대를 지금 넘어섰죠? 부동산 폭락 8곳 특히 조심하자.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그나마 핫한 곳들, 괜찮은 곳들, 같은 가성비에서는 좀 조심하자 이거예요. 비싸니까. 그럼 그 조심할 8곳이 어디냐? 지도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위례입니다. 위례. 비싸니까. 자, 분당, 그리고 판교, 과천, 평촌, 송도, 광교, 화성, 동탄, 투 특히 역세권이 있는데 얘들은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공통상 입지 우회, 입지 최고 지역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GTX도 주로 지나가고 신도시 인프라 발전성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왜 올랐습니까? 당연히 입지가 반영되니까 거품이 최고치로 치고 올랐고 교통도 반영됐어요. 시세 오버슈팅을 했죠. 호재 반영.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호재가 많이 뛰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빠진 거 알죠, 얘들이. 3기 신도시와 입지 경쟁도 치러야 하고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시수성도 없어요. 신도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 거품이 너무 많이 커져서 이번에 붕괴됐어요. 재수 없으면 장기 위험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많이 회복이 하는데 뭔 장기 위험이냐. 또 떨어질 수 있다고요. 자, 가성비 볼까요? 같은 가격이면 얘들 이 가격이면 다른 데 잡겠죠? 자, 그 다음에 하락하고 회복이 더딥니다. 예전에 실제 경기도가 10년 동안, 인천도 10년 동안 안 줬던 거. 자, 강남, 한강변, 서울 같은 값이면 여기가 유리하다. 이제 7번 폭락장. 1억 투자하면 나는 뭘 볼까? 방향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갭 투자하는 게 4억 정도 벌 수 있고 미분양도 또는 이제 미분양이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양권 미분양 중에서 좋은 거. 그 다음에 자녀 이름으로 또는 본인이 그냥 추가로 투자 1억. 보면 서울 상급지 갭 투자 전세가율이 약 60% 또는 50%. 강남은 40%. 자, 5억이 3억이 됐네요. 투자 1억, 전세 2억 해가지고 7억. 결국은 4억을 번다 이 말이에요. 5억이 3억이 됐다가 7억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실거주가 폐지됐고 소액 자본금으로 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양 미분양 1억. 서울 3기 신도시 택지주구 상급지 분양 미분양. 보통 분양가가 6억에서 10억 사이로 아마 할 거예요. 그럼 입주할 때 전세 5억을 끼고 예측값이 뛰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 10억으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6억에서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4억은 버네요. 1억 갖고. 왜? 내 돈 1억만 들어간 거잖아요. 전세에서. 집값이 뛰었으니까. 분양권 전매 10% 계약금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000만 원 정액제도 있어요. 근데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미분양 조건 좋다고 잡으면 안 돼요. 자녀 투자 1억 똑같은 겁니다. 자녀 투자 1억으로 자 이렇게 상급지 갭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분양권 미분양을 잡을 건지. 자 이제 부동산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인 6가지. 여러분들 여기부터 볼게요. 기회비용입니다. 거주보다 투자 목적으로 꼭 접근해야 돼요. 본인이 너무 선을 그어버리고 나한테 부동산을 맞추려고 하면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또는 추가로 매입하고 뭐 대출을 받아서 하고 바로 이거는 좋은 현상인 거예요. 언제? 바닥에서. 자 5위 개인 상황을 활용하라. 자본금, 연봉, 저축, 기간별 안정 마인드. 자, 이걸 잘 활용하세요. 내가 지금 그냥 실거주 할 건지, 비투를 할 건지, 갭투를 할 건지,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남의 자본력을 끌어당겨서 그걸 활용하는 게 좋아요. 즉, 빚을 내거나 전세를 끼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4위는 호재입니다.
호재 반영 정도를 파악하고 얼마나 호재가 반영됐는지, 그리고 부동산 흐름 속에서 호재를 판단해야 돼요. 이 호재가 미리 반영돼 버렸으면 안 좋겠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 호재만 강조하더라고. 절대 호재만 보지 마세요. 호재만 강조하는 분은요, 단편적이고 부동산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이미 호재는 시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호재를 부각시키지 말라고요. 그리고 호재가 없는 곳이 없어요. 나 사는 곳만 호재가 있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3위는 물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물건이냐가 중요해요. 대단지 아파트로만 보시라.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니거나 주택이 또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조심하세요. 자, 2위는 입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 자본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상급지로 가려고 하나라도 좋은 걸로 가야겠죠. 강남, 서울, 신도시, 경기도, 광역시, 지방순으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흐름. 6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지금이 타이밍일까요? 여름이 될까요? 아니면 겨울일까요? 25년 이후일까요? 자, 지금부터 5년간 판단. 제 개인 생각은 예전에는 무조건 1년 후에 매입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켜봐라. 그렇다고 덥석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켜봐라. 그리고 머릿속에 너무 몇 년 빠진다, 몇 년 언제 올라간다 이걸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 집값이 막 추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무작정 2, 3년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말만 듣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